giving me wind and rain. You're some kind of butterfly. Baby, you give me midnight. You whip up my appetite. Don't leave me here high and dry. Oh, well, I don't wanna jinx it. 안녕하세요. 침향랑입니다. 침향 효능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상식과 많은 제가 공부를 해봤던 그런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막상 8번째 이야기로 침향의 효능에서 저는 이제 그 한국의 이제 뭐 네이버라든가 다음 그리고 이제 구글 이런 데다가 침향의 효능이라고 이렇게 쳐서 검색을 하면 참 많은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실 분들은 그거를 아랍어로 변형을 시켜서 아랍 사이트를 검색을 하면 아랍에서 생각하고 있는 침향의 효능 다 나오겠죠. 인도어로 변형을 시켜서 침향의 효능을 검색을 하면 또 인도에서 침향의 효능과 히스토리가 나오겠죠. 베트남어로 번역을 해서 베트남어로 검색을 하면 베트남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 각 나라의 언어를 그렇게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많은 글, 너무 많은 글과 내용들이 올라와서 그걸 이제 공부하기가 참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의외로 많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침향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침향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께서는 그렇게 한번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팁을 하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침향의 효능 중에 그러면 침향을 과거에 이제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가 실은 이제 중국을 무시할 수 없죠. 물론 우리나라도 뭐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일단 땅덩어리가 좀 작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뭐 수많은 이민족이 모여 사는 그런 나라지만 어쨌든 그렇게 통일을 이루어서 한 왕조가 생기고 없어지고 이런 걸 반복을 하면서 있는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 고구려가 왜 삼국 통일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반도에 있는 삼국 통일을 하지 지금도 저는 그게 의문이 있고 왜 고구려는 선제 공격을 해서 당나라를 중국을 치지 않았을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조금 뭐 지금 반대 의견도 있죠. 중국의 뭐 해안가가 옛날에 백제였다. 뭐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기 뭐 중국의 한복판에서 발견된 피라미드 속에서 뭐 고구려의 유물이 나왔다. 이런 뭐 이야기도 믿고 싶습니다. 저도 믿고 싶은데 아무튼 현재는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인도, 그때는 동양의 과거 한때 중심이었던 그 인도는 요가, 잘 아시겠지만 요가나 정신적인 세계, 사후 세계를 반드시 있다라고 믿는 그런 민족들이기 때문에 현재의 생보다는 죽은 후 다음의 생이 더 중요하다. 뭐 2023년도에 과학적으로는 미친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강국이 되고 세계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문화나 그 나라에서 오랜 기간 이어져 왔던 관습들, 생활 방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잣대만 갖다 대지 말고 그 사람들 이해하려고 해야죠. 예. 과거에 뭐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뭐 잘 아시겠지만 성도 틀고 백구장을 찍찍 흐르는 그런 옷 입고 그 양반들이 머리나 까먹겠어요. 매일 긴 머리를, 더군다나 긴 머리를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그 다음에 그때 뭐 세변기가 양변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수세식 화장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대변 보고 대강 정리했겠죠. 그러니 한국 사람 옆에 가면 똥 냄새가 난다. 어딘가 제가 그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그런 민족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민족이었는데 지금 뭐 인도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길거리에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똥 싸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보면 저 미개한 놈들 이러면서 난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 문화예요. 이해를 해야죠. 그거를. 베트남에 왔는데 요즘 뭐 나트랑 관련해서 유튜브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나트랑이 요즘 뜨고 있으니까. 근데 그 유튜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사기 당했다. 5만 동짜리. 죄송합니다. 5만 동짜리를 10만 동을 불렀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사기 당하지 않는 법. 그렇게 해서 올리더라고요. 베트남에서 사기 당하지 않는 법. 우리나라는 사기꾼 없나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택시 타면 돌아가는 건 기본이고요. 합승하는 건 기본이고요. 사기 안 당하려면 공부를 하고 와야죠. 공부 안 하고 한국말도 아니 베트남 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사기 당해야죠. 그 사기 당한 게 1,000원, 2,000원이거든요. 그게 사기입니까? 본인의 잣대로만 저는 이제 베트남에 오래 살다 보니까 솔직히 5대5입니다. 50% 베트남 사랑하고 50% 한국도 사랑해요. 근데 그런 유튜브를 보면 한국인의 잣대를 100을 딱 가지고 와서 베트남에 와서 그 잣대를 탁 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충족하지 못하면 사기고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거죠. 잘못됐죠, 그거는.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유튜브 하시는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뭐 나트랑에 꼭 가봐야 할 맛집 뭐 소개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하죠. 그분 여행 왔잖아요. 그죠? 여행 와서 짧게는 3박 5일, 길게는 일주일 그렇게 있다 가셨잖아요. 그죠? 그분이 어떻게 맛집을 알 수 있죠? 그분이 맛집을 알 수가 없어요. 현지인들의 맛집을 어떻게 알죠?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현지인들이 가는 맛집은 그 사람들은 갈 수도 없고 알아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가서 뭐 한국에서 어느 식당에 가서 고깃집을 갑니다. 사장님 오늘 제일 좋은 거 주세요. 그걸 제일 바보 같은 주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재고가 나온다. 베트남 와서 설사 영어를 잘해서 베트남에 우리 큰 호텔에 묵고 있는데 아침에 리셉션에 내려와서 여기 베트남의 제일 맛집이 어디냐? 베트남 직원이 자기가 아는 맛집, 자기가 잘 가는 집 이야기 해주겠죠. 그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할 때는 최소한 나트랑에서 몇 년 살면서 바이크 타고 다 다녀본 다음에 자기 기준에는 나한테는 이 집이 맛집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꼭 가봐야 할 맛집 뭐 이렇게 뭐 난리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그분들 타다는 건 아니고 그분들은 또 뭐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관심을 받고 뭐 이렇게 저기 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나 너무 여기서 장시간, 오랜 시간 경험을 하고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 보기에는 조금 수박 거닥기식으로 너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침향의 효능. 왜 침향? 침향은 독이 없고 성질이 따뜻하다. 그 중에 오늘은 맛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맛. 침향의 맛. 침향의 맛은 어떨까? 이걸 알려드려야만 다음에 혹여 어디서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침향을 구했을 때 이것을 뭐 직접 잘라서 뭐 어금니에 넣고 씹어보든지 회에 올려보든지 차를 우려서 마시든지 먹는 방법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 맛을 좀 비교해 보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오미입니다. 오미.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오미자 이런 거 있잖아요. 5가지 맛이 난다 해서 오미자. 오미자 제가 개인적으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먹어는 봤겠죠, 한두 번은. 그러나 그걸 뭐 크게 큰 보약같이 생각하고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미자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않고 침향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베트남 현지에서 조금 제가 바이크 타고 전국을 두 바퀴를 돌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돈 이유는 단순히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침향을 찾기 위한 자연산 침향을 찾기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산속에 있는 사람들이 침향낭인이라는 한국 사람이 이렇게 자연산 침향을 찾고 있더라 라는 걸 알리러 다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서 가끔 연락이 옵니다. 자주 오는 건 아닙니다. 가뭄에 콩다듯이 진짜 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손에 자연산 침향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연산 침향에 대한 감정은 공식 기관을 통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자연산 침향을 감정해주는 기관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단지 추정을 할 뿐입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과 저의 약간의 차이는 저는 오로지 이 침향 관련된 일에 몰빵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또 뭐 그런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일단 재미로 그냥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조금 백지장 하나만큼 더 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자연산 침향이 제 손에 들어오면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 감정 결과를 제가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정을 한 결과를 놓고 추정을 합니다. 추정. 아, 이거는 어느 나라의 침향일 것 같다. 왜 그러냐면 희한하게 나라마다 약간의 모양이 틀립니다. 밀도도 틀리고 색도 틀리고 향도 틀립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추정을 합니다. 아, 어느 나라일 거다. 두 번째, 또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것 같다. 오래됐다 이거죠. 네. 이게 100년은 됐을 것 같다. 200년은 됐을 것 같다. 500년은 됐을 것 같다. 불행하게 침향나무는 나이테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테가 있으면 쉐보면 되는데 또 나무가 뭐 500년 산다는 것도 좀 그렇고 뭐 우리가 대강 뭐 이렇게 좀 보면 한 100년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침향나무가.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나이테가 98개 있으면 이거 98년 됐구나 이래 하는데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추적을 할 거예요. 물론 이걸 하는 방법은 있죠. 예. 뭐 국가기관이 인정해주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해보면 이 정도 됐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물에 담가보죠. 침향의 수지가 어느 정도 돼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뭐 햇빛에서 현미경을 동원해서 색을 보는 거죠. 여섯 번째, 조금 잘라서 수지가 많은 부분을 잘라서 하나 이빨에 넣어놓고 음미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잘라서 향을 피워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연산 침향을 손에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가는 조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뭐 칼로 깎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진짜 오래된 자연산 침향들은 칼이 먹지 않습니다. 돌과 같이 딱딱하기 때문에 잘 안 먹어요, 칼이. 그럼 이제 대패를 이용해서 깎습니다. 대패를 이용해서 깎아가지고 그거를 차로 우려냅니다. 차로 우려내면 물론 이제 엄청 비싸니까 그 차 한 잔의 가격은 상당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맛이 나온다. 맛. 이제 차로 우려내면 맛이 나오는데, 중국의 이제 고 서적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오미가 나오지 않으면 오미가 5가지의 맛이 나오지 않으면 침향이 아니다 라고 표기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미가 무엇이냐? 오미, 그러면 이제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맛이 다 들어있겠죠. 그러나 그게 제가 그 많은 분들과 침향을 공유하고 향유하고 즐기기 위해서 한국에서 한 3년 동안 시향이라는 그 문화를 제가 좀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그 비싼 침향을 깎아서 마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했죠. 참여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으시니까 한국에는. 그랬을 때 5가지의 맛이 나오는데 그걸 제가 숙제로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이 비싼 자연산 침향차를 드리니, 공짜로 드리니 여러분께서는 이 숙제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의 맛이라고 표현을 않고 맛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참여하신 분들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거의 다 찾아내는데 몇몇 군데, 전국에 이제 몇몇 군데에서는 결국은 못 찾으시는 분이 또 계세요. 첫 번째가 쓴맛이 났습니다. 이게 대부분 맛에 순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는 진짜 수많은 분들과 같이 시향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온 맛이 쓴맛입니다. 이거 쓰죠? 예, 맞습니다. 중국이나 인도의 모든 고의서에 보면 침향은 맛이 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맛이 쓰다, 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에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제 시향에 참여하신 분들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의 약 70% 이상은 쓰다, 쓴맛이다. 그럼 이제 정답이죠. 네. 두 번째, 단맛입니다. 두 번째 잔이 딱 들어가면 달다. 왜 이렇게 달지? 단맛. 세 번째, 매운맛입니다. 매운맛. 맵습니다. 매운맛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신맛입니다. 신맛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고의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여기까지는 금방 맞추십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맛을 잘 못 찾죠. 근데 생각지 않은 분들이 꼭 맛을 탁 맞추세요. 여기 할 때 이제 쓴맛,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시향을 한 20분을 모시고 한다. 그러면 한 70%니까 몇 분께서 쓰다. 써요. 답니다. 여기 가면 이제 5번째 딱 가면 막힙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던 분이 갑자기 말씀을 하십니다. 짜다. 짠맛이 있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쓴맛, 단맛, 매운맛, 신맛, 짠맛 이 5가지의 맛이 나오지 않으면 침향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쓴맛을 쓰면 약이다, 약은 쓰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단맛,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맛은 단맛이죠. 단맛. 매운맛, 전 세계 어디나 매운맛이 없는 음식은 없잖아요. 매운맛. 신맛, 비타민 비타민이 있어야 시죠. 짠맛, 짠맛은 무엇일까를 놓고 저도 연구를 해봤죠. 짠맛은 뭐예요? 왜 짜지? 제 추정이 맞는지는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해남입니다. 중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인도네시아. 여기 있죠. 침향이 주로 나오는 것. 과거에. 현재는 이제 내륙 지방에서도 재배 침향을 많이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읽어봤던 책 중에, 바다의 왕국들인가? 우리나라 교수님이 번역해서 낸 책이 있는데, 그게 바다의 왕국들인가? 그 책도 재밌거든요. 그 책 한번 보시고. 또 보면, 이게 침향의 주 생산 지역들입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죠. 전부 바닷가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뭐죠?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교지왕국, 지금 하노이 교지왕국, 여기가 나트랑 정성왕국, 여기 시아누쿠, 캄보디아 시아누쿠 있는 이 해변가, 여기가 진나왕국, 그 다음에 여기 태국 후아인 있는 쪽, 이쪽에 등유미 왕국, 3번째 다. 이게 침향이 전부 바닷가 나무에 바닷가 쪽에서 침향들이 나왔다는 거죠. 공동. 100%는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에 한 80% 이상의 침향은 과거에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산맥들에서 나왔습니다. 해남도, 이제 중국의 역사니까, 해남도의 침향 내용에 관련된 책을 깊이 보면,
해남도가 섬인데도 그 중에 동쪽에 있는 기운을, 동쪽에 해가 뜨는, 아침에 해가 뜨는 기운을 받고 큰 동녀라는 지역을 최고의 치명으로 산지로 평가를 했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전부 해풍을 받고 자라는 게 치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요, 짠맛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나 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왜? 이 맛은 반드시 있으니까. 또 그게 아닐 수도 있죠. 뭐 나무 속에 소금기가 있어서 어떤 과학적인 뭐 거기까지는 제가 솔직히 뭐 공부할 필요는. 아무튼 과거 산지를 이렇게 쭉 보면 전부 바닷가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깊은 내륙에서도 재배 침향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산 침향. 그러면 재배 침향을 가지고 대표로 깎아서 마셔도 과연 이 맛이 나오느냐? 정확하게 불행하게 안 나옵니다. 이 맛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여러 차례 테스트를 해봤어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향은 재배 침향이 더 강합니다. 자연산 침향은 오랜 시간 자연에서 숙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향은 좀 덜해요. 그리고 향의 자체가 극과 극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게 어떤 게 더 좋다라고 표현하기보다도 자연산 침향의 향보다 재배산 침향의 향이 훨씬 강합니다. 강한데 맛은 솔직히 재배 침향을 이렇게 대표로 깎아서 똑같은 방법을 동원해서 우려내면 이 맛이 안 나와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재배 침향을 차로 우려서 마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구나 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배 침향을 차로 우려서 손님을 대접하거나 저도 마시지는 않습니다. 먹고 죽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맛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자연산 침향을 하면 쓴맛, 단맛, 매운맛, 신맛, 짠맛이 확 구분이 되면서 이제 등떨미에서 땀이 나면서 몇 잔 들어가고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퍼쩍 뜨이고 솔직히 그날 저녁에는 미친 듯이 잡니다. 그래서 가끔 마시는데 이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자주는 못 마시고 이렇게 분명한 구분이 있어요. 요거는 뭐 제가 재배 침향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 맛과 이 맛은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침향은 오미가 나오지 않으면 침향이 아니다 라는 고의서에 나와 있는 문구를 이렇게 풀이를 해봤습니다. 쓴맛, 단맛, 매운맛, 신맛, 짠맛.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맛인데 나무에서 이 짠맛이 나오는 이유가 침향당이 생각하기에는 지도를 보면 이렇게 전부 해안가에서 침향들이 나오고 있었다 과거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짠맛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결론을 냈죠 저는. 네. 그래서 짠맛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효능이라기보다는 침향의 맛입니다. 맛이 이렇게 정확히 나와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제 또 다음 편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